그러니까 어려운 점은 그러니까 이런 소재의 영화가 많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구성이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영화의 장면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과연 대중들에게 이 영화의 어떤 대중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즐겁게 유쾌하게 감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연기를 하고 이러는 점에서 이제 대중성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좀 뭐 어렵다면 어려움이죠. 네. 재미있는 장면들은 뭐 소소하게 숨겨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거미집의 특징은 대폭소를 일으키는 장면도 있지만 혼자서 키득키득 웃는 그런 그러니까 김지훈 감독의 특징이 굉장히 그 블랙 코미디가 일반 코미디와 다르게 되게 개인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웃진 않지만 어떤 사람은 웃고 이런 어떤 묘미가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 에피소드는 이제 아무래도 이 영화 속에 영화 장면을 촬영하는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영화다 보니까 제가 액션 하면은 컷 하면은 여기 안에서만 컷이 돼야 되는데 전체가 컷이 돼가지고 스탑이 되는 그래서 여러 번 막 이렇게 다툼도 있고 이랬어요. 왜 움직이고 그러냐 이러고 막 여기서 하는 구호인데 그걸 스태프들이 잘못 알아듣고 이런 게 웃지 못할 해프닝이죠. 아무래도 엔딩 시퀀스가 돼요. 그러니까 스포일러가 돼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다 얘기를 못 하겠지만 모두가 파멸의 어떤 그게 욕망의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욕망의 끝인 거죠. 그런 어떤 메타포가 되게 강한 상징성이 되게 강한 장면이다 보니까 그런 장면이 아무래도 되게 영화적으로 강력한 이미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 좀 난이도가 좀 높았어요. 왜냐하면은 50년 전의 풍경 그리고 대사들 이런 것들이 안 해보고 또 이 영화 전체를 어떻게 제가 중심 인물이니까 어떻게 관객들에게 쉽고 또 친절하게 영화를 이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톤을 잡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처음에 잡을 때 굉장히 좀 어려웠고 또 지적을 좀 많이 감독께서 했었죠. 글쎄요, 실제로 뭐 한 30년 가까이 영화 현장에서 여러 영화를 찍어봤지만 이렇게 똑같은 어떤 어려움들은 겪지는 않았지만 영화 현장이라는 게 돌발 변수들이 항상 생기니까 그런 경우는 많았죠. 그래서 다른 종류의 어떤 돌발 변수들이 뭐 쉽게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런데 저도 똑같이 코로나를 걸렸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코로나가 이제 걸린다든지 이러면은 차를 타고 현장 가다가 차를 다시 돌려가지고 집으로 다시 숙소로 다시 돌아가고 뭐 이런 현장들 그러면은 현장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이거 다른 장면으로 대체를 해야 되니까 그런 아수라장들 이런 것도 비슷한 것들은 많이 겪었죠.
년 전부터 이제 뭐 제의라고 해야 되나 또 많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많이 이제 듣기는 했지만, 근데 감독이라는 직책이 사실 이제 어떤 세계관, 감독의 세계관도 뚜렷해야 되지만 어떤 감독으로서 재능 그리고 기술적인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만이 진정한 감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르러 가지고 다 정중히 거절을 해왔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국내에서도 이런 질문을 가끔씩 많이 받거든요. 한국에서도.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 배우하기도 벅차다 이런 대답을 해드리곤 하죠. 되도록이면 많이 보려고 했었죠. 그리고 많이 보기도 했고. 근데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뭐 홍콩 영화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완성도나 워낙 열악한 환경에서 찍다 보니까 영화의 완성도나 이런 것들은 뒤떨어지지만 그 시대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화의 정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열정적인 것들 지금 그러니까 거미집도 똑같이 그 열정에 사로잡힌 영화인들의 어떤 뭐 감독과 배우들 모두 다 그런 모습들을 많이 이렇게 보면서 감동도 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작품은 이제 여러분들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70년대는 아니지만 한국의 아주 50년대 말 한국 전쟁이 끝난 뒤에 나온 오발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굉장히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완성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말이 안 되지만 그 오발탄이라는 리얼리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한국 영화계에서도 그 오발탄의 리얼리즘 세계를 많이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영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유현록 감독님. 그렇죠. 돌아가신 분이죠. 네, 돌아가신.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창동, 박찬욱, 김지훈, 봉준호 이런 어떤 감독들하고 한 25년, 그 30년 가까이 뭐 홍상수 감독도 있고 데뷔작이 홍상수. 그러니까 한 30년을 쭉 같이 왔는데 이분들의 각각의 세계관들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어떤 배우를 대하는 태도나 그리고 영화에 대한 어떤 뭐랄까 열정 이런 것들은 다 똑같지 않나. 그리고 배우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훌륭한 그게 공통점인 것 같아요. 다른 점이 있다면은 다들 몸무게가 좀 다르겠죠. 몸무게 탑은 봉준호. 最體重最強。 김지훈 감독님은 사실 그동안 뭐 저하고도 5편을 쭉 다른 영화들을 해왔지만 제가 출연 안 한 영화도 놀라운 어떤 장르의 변주 능력을 갖춘 분이시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만의 어떤 장르의 어떤 변주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김지훈의 장르를 만드는 그런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사실 다른 감독들하고는 좀 다른. 그 속에서 특별한 점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김지훈 감독의 뉘앙스가 있어요. 뉘앙스. 그러니까 다른 보편적인 뉘앙스가 아니라 그 사람의 독특한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블랙 코미디의 어떤 요소도 대폭소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면서 볼 수 있는 그 뉘앙스의 어떤 특징은 그러니까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같아요.
영화라는 게 이제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어떤 인간의 탐구고 사회의 탐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국경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이 사회 공동체라는 것은 홍콩이든 한국이든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속에 또 살아가는 우리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에 대한 탐구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게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어떤 작품들의 보편성을 획득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많은 주목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70년대 초반에 해도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분단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떤 좀 다른 나라와는 좀 다른 어떤 시스템이 있었죠. 그래서 뭐 좀 자유롭지 못한 창작의 어떤 한계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쯤 그게 없어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꽤 오래 전에 어떤 대중 예술에 대한 어떤 검열이나 이런 사회 전체가 자유로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영화나 다른 어떤 표현의 어떤 자유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룬 건 사실이죠. 그래서 예전 뭐 70년대, 80년대 홍콩 영화의 그 찬란한 전성기가 있었듯이 한국 영화도 사실은 뭐 이게 뭐 예전부터 그런 어떤 이런 시기가 있었던 건 결코 아니고요. 한 30년 가까이 작가들이나 뛰어난 예술가들이 노력하고 또 선의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많은 어떤 고민들 그리고 또 영화에 대한 영화 팬들이 가지고 있는 영화에 대한 인식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긴 세월 동안 자꾸 이렇게 쌓아 올린 거지,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이제 홍콩 그 찬란한 홍콩 영화의 영향도 서로에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홍콩의 찬란한 그 수많은 걸작들을 보면서 한국 영화인들이 영화에 대한 꿈과 희망을 품었듯이 이런 것들이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홍콩 영화계도 뭐 작년에 굉장히 좀 부활한 느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돌고 돌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하고 브로크라는 작품을 했듯이 좋은 얘기, 그러니까 좋은 영화에 대한 갈망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열려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뭐 아무래도 그 기생충의 어떤 기생충이라는 작품이 가져다 준 충격은 저뿐만이 아니라 한국 영화계의 큰 충격이죠, 사실은. 그런 질문들을 이제 한국의 배우로서 저도 이제 굉장히 선배가 된, 이제 나이가 선배가 됐는데, 수많은 후배들이 사적인 자리에서나 뭐 이렇게 그런 질문들을 많이 봤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어떤 해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은 이 일이라는 게 어떤 해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팁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관객들은 극장에서 배우들의 연기를 보고 많은 감정을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실행하는 어떤 배우의 입장에서는 관객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답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관객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답을 연기하지 마라. 다른 정답을 카드를 내밀었을 때 관객들이 놀라고 감탄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정답을 해봐야 알고 있는 걸 보여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조언들을 하곤 했죠. 근데 이게 이제 되게 이게 말이 말장난 같고 약간 웃기는 얘기지만, 곰곰이 생각하면은 제가 늘 지난 30년 동안 견지했던 배우로서의 어떤 노력들이 이런 지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뭐랄까 결과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후배들한테도 절대 알고 있는 정답, 근데 또 다른 정답을 내밀었는데 그게 틀린 정답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연기라는 게. 예. 그러니까 저렇지, 왜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정답이 있지라고 하는 정답을 찾아내는 작업이다.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참 어려운 작업이지. 그래서 연기가 어려운데 늘 노력하라, 그런 쪽에.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정말 존경하는 그리고 정말 그 엄청난 팬들이 계시는 주윤발 배우님, 영광스러웠고요. 네, 감동적이었고, 그래서 근데 놀라운 거는 정말 위트와 쇼맨십이 계셔가지고 많은 영화 팬들이 즐거워하시고 감동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하고 대화는 영어로 다 했는데 기자회견장에서 주윤발 배우께서 좀 민망해서 위트 있게 농담하신 것 같아요. 한국말만 해가지고 못 알아들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예. 사실 보고 싶은 영화, 지금 한국에 가서 보고 싶은 영화가 몇 편이 있는데, 아직 제가 스케줄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좀 작년인가요? 그 매연방님의 어떤 전기 영화나 또 허하나 감독님의 칠중주 같은 영화는 꼭 찾아보고 싶은데, 제가 그게 이제 사실 이제 이게 공개가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너무 궁금하고 너무 좋아하는 작품들 많고 감독님도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뭐 이제 홍콩에서 귀국하면은 곧 찾아볼 예정이고요. 그 전에 뭐 숱한 작품들, 다양한 작품들을 수시로 접하죠. 많이 접하고요. 도제사이.